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정기용입니다. 신원시장에 계란하고 쌀 사러 나왔습니다. 국정원의 하는 행동은 국민들한테 비난받아야 당연히 마땅한 거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반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넋두리 같은 느낌? 적어도 수장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차피 그분이 계심으로써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깨지겠습니까? 깨지지는 않겠죠. 그대로 흘러가는 거겠지. 아무래도 감싸고 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국정원의 어떤 개혁이 되겠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확 뒤집어 놔야지 그게 개혁이 되는 건데 이런 수준 갖고는 개혁이 전혀 될 수가 없죠. 국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국민들도 그만큼 호응을 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죠. 국정원을. 지금 국정원이 너무 난접해져 있고 그리고 너무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개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요. 오늘 시장의 소리는 신혼시장에서 만난 정길용 씨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조금 전 2부에서 다루었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는 사과라기보다는 넋두리 수준이었다. 국민들에게 비난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2756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죠. 사과하고 남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1910님께서는 no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말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정원다워야 할 텐데 말이죠. 라고 적어주셨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즐거운 스포츠 소식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대 선수 이거 아무 잘못도 없는데 1년 동안 이 자격정지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 자격정지가 풀렸다고요? 네. 네.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요, 오늘 그 이용대 선수 그리고 김기정 선수한테 내려졌던 네. 1년 자격정지 징계가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자격정지 해프닝이 지난 1월에 일어났는데요. 이제 작년 국제 반도핑 기구에서 이제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와서 도핑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 중이라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국제연맹에서는 도핑 검사를 회피한 걸로 간주를 하면서 예.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선수들 잘못은 전혀 없었고요. 네. 선수들 소재지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해서 알리기로 한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행정 실수로 이제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요. 네. 협회가 이제 급히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를 했고요. 또 세계 연맹에도 재심을 요구했는데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선수들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 네. 징계가 이번에 풀렸습니다. 네. 결국 이용대, 김기정 두 선수가 무사히 이제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다만 협회 행정 실수는 인정이 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4만 달러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협회가 이런 행정 실수로 아무 죄도 없는 선수들이 이 운동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예. 네. 이거 좀 주의를 더 해야 되겠네요. 네. 프로야구 소식 알려주시죠. 오늘부터 NC와 롯데의 경남 더비가 열리네요. 네, 사실 이제 NC가 작년부터 프로 이제 1군에 참가를 하면서 이 창원을 연고로 하는 NC 그리고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의 경남 더비가 화제였는데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NC가 뭐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 더비라는 것 자체에만 의의를 뒀는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NC가 단독 1위예요. 단독 1위. 네, 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대결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현재는 2회에 나온 NC 조영훈 선수 솔로 홈런으로 NC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팀 선발로는 롯데가 옥스프링 그리고 NC가 테드 웨버를 내세웠는데요. NC의 선발인 우한, 이 웨버는 주무기가 커브입니다. 이 커브 네. 구속이 134km까지 찍힐 정도로 아주 빠르고 이 꺾이는 각도가 아주 커서 위력적이라는 그런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롯데 역시 이제 우한인 옥스프링인데 이 선수가 뭐 전형적인 기교파 투수로 과거에도 뭐 유명했지만 올 시즌에 이 너클볼까지 수준급으로 던지면서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무회전 공이라서 네. 이 떨어지는 궤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네. 지난주 LG전에서 이 너클볼에 롯데의 이 배터리를 하고 있는 포수 강민호 선수까지 속아서 네. 공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거든요. 네. 오늘 또 어떤 공을 던질지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그 지난 주말에 NC가 이제 3연승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는데 롯데를 상대로 이 기세를 몰고 가겠다 이런 목표고 롯데 역시 이제 이번에 NC하고 3연전을 잘 치르면 선두권 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이 두 팀의 대결이 또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팬들에게 네. 좋은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벚꽃이 다 져서 봄의 끝물인가 느끼게 하는 화요일 귀가 시간인데요. 곳곳으로 교통량도 많습니다. 남부순환로 공항 쪽으로 사당역 고가차도에서 까치고개를 지나 서울대 입구 쪽으로 퇴근 정체로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장진아들목에서 탄천 1교 구간 정체되고 반대쪽으로도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 2교 구간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 대방로 외곽 가는 길 원효대교 남단에서 여의교 북단 쪽으로 쭉 속도 안 나고 있고요. 의주로 서대문에서 독립문 쪽으로 제속도 안 나고 율곡로는 안국동에서 창덕궁 쪽으로 차관격을 좁힙니다. 이 와중에 올림픽대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은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근을 지났을 때 더욱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4월이죠. 그런데 가정의 달 5월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5월만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다니 어린이들도 아닌데 왜 기다리나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주말과 이어지는 황금 연휴 때문입니다. 정부도요, 이번에 황금 연휴를 맞아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주간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진식 관광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광주간이라는 게 뭡니까? 예, 관광주간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일정 기간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월달, 예.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반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 각각 11일씩 관광주간을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많이 다녀라 이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뭐 관광주간까지 이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시긴 한데, 네. 그 보통 7, 8월에 하계 휴가에 집중됩니다. 네. 전체 여행 그 수요로 봤을 때 약 35%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이 시간을 버리고 또 많은 그 분들이 여행 가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오시고 바가지 요금에 또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의 날 이번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광주간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가정 여행을 저희는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성수기를 피해서 이제 5월이나 또 9월 이때 관광을 좀 즐겨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가지 요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저 성수기 때가 되면 바가지 요금을 막 씌우는 게 아주 이 보편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예. 성수기에 그 관광 많이 다니는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 예.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그저 예. 오히려 성수기에 좀 저렴하게 합시다. 예, 예. 예? 예. 뭐 무슨 장사도 한철이라고 말이죠. 그때 자꾸 네, 예. 바가지 요금을 씌우니까 짜증 나는데 오히려 그때 뭐 수요도 많은데 뭐 조금 저렴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예. 네, 바로 그 우리가 바가지를 씌우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예. 특정 성수기에 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사시사철 골고루 네. 돼야지만 그게 바가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행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공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국제적인 축제를 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좀 싸게 하면 말이죠. 더 그 지역이 성과가 높아질 것 같은데 왜 예. 요때는 못 참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관광 주간에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여러 가지 무슨 좀 다양한 혜택 같은 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전국 1168개 네. 관광 관련 업소가 예. 참가하는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네. 네, 주로 그 할인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네. 숙박, 음식, 그리고 체험, 쇼핑, 공연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특별 관광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예. 또 축제, 체험,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 또 행사를 저희가 전국 단위로 네.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네요. 예? 바가지로 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할인해서 네, 초청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시간이나 또 여유 부족으로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많이 못 떠난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광 주간에 좀 더 저렴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 우리 국민이 하루만 더 여행을 간다면 네.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예. 이 금액 정도면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에서 여행을 통해서 지출하는 그 금액이 약 24조 원 정도 됩니다. 네.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부가 지난 2차 관광진흥 확대회 때 2017년까지 30조 원의 국민 국내 관광 지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광 주간이
기업에게는 그 국산품을 우리가 여행 가면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이 만든 제품을 더 우리 국민들이 소비함으로써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또 지역에 가서 음식을 사 드시고 여행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서 네. 내수와 지역 경제 일자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직장인들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광 주간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 빼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네, 이제 저희가 그런 점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이제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부모님들은 그 뭔가 학원비 대랴 또 가입이 대랴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예. 관광주간 내에 우리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하고 네. 또 그 전국 초중고의 자율휴업을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우리 근로자들이 아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못 다닌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희가 그 3,50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1인당 10만 원씩 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관광 패턴도 좀 바꿨으면 싶어요. 너무 그냥 북적북적대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돈 타령만 하고 말이죠. 그런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여유도 좀 즐기고 말이죠. 그죠? 네. 여행 가서 그렇습니다. 독서도 좀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여행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네. 문화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진식 관광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상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싸게 사? 중간 과정 없이 직거래하면 돼. 합리적인 당신의 소비를 닮은 여행. 이제 중간 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을 만나세요. 수수료만 아꼈는데 이게 얼마야?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이죠. 8637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이젠 현 정부는 그만 흔드시고 앞으로의 개혁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반면에 2719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조작은 말 몇 마디로 넘어갈 일이 아니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yes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올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잠시 후 우리를 바꾸는 수다 시간에는 세계빈곤대치회 강명순 이사장과 함께 자살 문제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먼저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용카드에 그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이게 몇 점 이상 모아야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못 쓰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1포인트만 쌓여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까? 네, 카드사별로는 적게는 2,000에서 최고 10,000포인트 이상 쌓여 있어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6월부터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지금까지는 5,000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게 했지만 앞으로는 1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로 연회비 등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한카드가 방침을 정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해지나 탈퇴로 소비자들이 포기해야 하는 포인트가 1인당 2,000포인트, 한 해 1,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1포인트가 1원이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졸 취업자들에게 대해서 정부가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발표가 됐네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매년 100만 원씩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조업의 기초 공정인 뿌리산업이나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또 정규직 전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훈련 기간에 기업에 주는 인턴 지원금은 3개월간 6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까지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현행보다 줄입니다. 반면 인턴을 마친 뒤 취업한 근로자에게 주는 취업 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 원까지 올리고 지급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군 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입대 전 취업 교육을 통해 맞춤 특기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요, 정부가 앞으로 3년간 600개 재정사업을 줄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정부는 기존의 그 중복 재정 사업들을 총폐합해서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각 부처가 재량을 갖고 관리하는 사업이 6천여 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를 줄이는 겁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그 지역 밀착형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부정수급 사례 적발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하면 해당 사업을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국내의 금융사들 왜 일본에 진출들을 해 있는데 그런 비리가 계속 또 터져 나왔네요. 네. 국민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 이번에는 산업은행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예. 산업은행이 도쿄 지점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더니 다수의 부실 가능성이 포착돼서 현재 조치를 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대출 담보 비율 산출이 오류되는 등의 그런 부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자체 감사에서 이 정도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현지 검사에 나설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도쿄 지점에 대해서 부당 대출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의 경우 최근 700억 원대 부실 대출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도쿄 지점장과 현지 직원이 자살해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이 자살 문제에 관한 수다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뼈가 있는 수다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오늘 세계 빈곤 대처의 강명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살률이 말이죠.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년째. 9년째라면서요. 예. 이거 그동안에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예방 대책이 뭐 어떻게 아직까지도 계속 9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1등 하면은 참 근데 이거는 거꾸로 1등을 해야 될 건데 1등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한 2년쯤 했을 때 전 국가에 정책적으로 이제 범국민 프로젝트를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겠죠. 네. 그럼 지자체든 민간단체든 모든 데서 정말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9년 동안에. 네. 제대로 안 하신 거죠. 네.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요, 자살 예방 대책 추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한 결과 이제 뭐 자살 예방법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저도 그냥 직접 국회의원 방에 쳐들어가가지고 이것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자살률이 떨어지고 돌아가시는 네. 분들이 적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면서 1위를 유지하니까. 줄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지자체별로 예를 들면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예. 그런 이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하신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또 줄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노원구 같은 데가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노원구 같은 데가 이제 2014년 2월에 통장 680명에게 생명 지킴이를 위촉하고 네. 뭐 또 주민센터 직원 50명에게 그 생명 지킴이 교육을 강화해서 좀 우리가 이 숫자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여러 구청 중에서 1위거든요. 네. 150명.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데가 인천시 같은 데도 뭐 교육청, 소방방재본부, 경찰청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살예방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2014년도에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거를 미리 좀 하죠. 왜 2014년도에 종합계획을 쌉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해서 생계형 채무신용불량자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예정입니다. 네. 생활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그 우리나라는 꼭 일이 터져야지 네. 정책을 하는 게 문제지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할 때 각 정당에다가 다 내걸어라. 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습니다. 행복공화국을 만들고 자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하고 뭐 여당 야당 뭐 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했는데요.
혼자만 하셨죠. 그때 저도 후보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알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자살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저렇게 그렇죠. 공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재난 1호로 선포했으면 네. 9년째 1위는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마했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런데 이제 이 자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IMF 때 그 이후에 아주 급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IMF를 겪는 과정에서 아주 급증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증가율도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예. 더 막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자살 예방 센터들도 늘고 그랬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민간들도 많이 노력을 했지요. 네. 이 자살 예방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네, 자방도 하시죠. 자방. 예. 예. 자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자료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네. 2012년도에 자살률이 몇 명이고 몇 명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 자살 예방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서울시나 구청별로 어떻게 일을 하나 이렇게 쭉 이제 18개의 그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갖고 뽑아보니까는요. 그 활동한 단체들이나 네. 기관을 쫙 예. 정리하셨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행사나 캠페인이나 홍보나 교육 이런 거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약간 간접 자방 활동이잖아요. 네. 상담사를 교육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예. 이런 거가 이제 70케이스였고요. 예. 직접적으로 뭐 긴급 전화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자살 유가족 서비스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은 38케이스밖에 안 돼요. 네. 그 외에 뭐 모니터링하고 예방체계 연구 정책 이렇게 한 거는 2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에서 하고 네. 정책을 만드는 거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하고 긴급 또 개입을 하고 또 자조 모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했으면 훨씬 줄일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뭐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 뭐 학술 강연대회 뭐 포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예. 그런데 예산을 많이 쓰고 네. 그런 행사 위주의 것이 많이 있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예. 직접적인 그런 서비스, 직접적인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정말 생명이 소중합니다 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해내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자살 예방법도 통과가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좀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 비하면 훨씬 낫더군요. 그런데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어떤 걸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요, 핀란드처럼 1980년 범국가적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네. 꼭 이렇게 사후 약방식 그냥 일 터져야지 대책을 내놓는 네. 그래서 아주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억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40배예요. 예, 우리는 75억이고 그 전만 해도 33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좀 오른 게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 자살자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교통안전 교육하면서 같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명이 소중하다. 우리가 힘들 때 그게 아니라 다시 하면서 새로 용기를 내서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범국가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복지부에서는 우울증이나 이 정신과적으로 자꾸 개인적인 책임으로 국가에서 두기 때문에 심리 부검 제도 뭐 이런 데 더 예산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최근에는 생활고 비관 자살자들이 많아서 민생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살자들이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예. 실제로 우울증이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어떤 대책들이 수입을
그러니까 이제 성북구에서는 네. 서울 성북구에서는 우울증 환자 전수조사를 한다. 네. 인천에서는 2013년도에 그 우울증 환자 관리를 하는데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거 발표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참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아,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병원에 딱 갔을 때 예. 혈압 검사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이 우울감 검사 예. 또는 행복감 검사 같은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좀 우울한 상태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그런데 또 누구 이제 상담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요. 예. 이게 680만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6명, 아이들이 6명 중에 1명이 다 우울증이나 아주 폭력적이거나 네. 사회 관리가 필요한 이런 관심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6명 중에 1명. 예, 야, 너무 많네요. 엄청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22만 명은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되고. 고위험? 예, 고위험이고. 9만 7천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한 아이들이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엄청 힘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청소년 때부터 우울, 불안한 아이, 심리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 학교 제도 시스템을 바꿔내는 공교육을 바꿔내는 것도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재미있는 그 박사님, 홍삼을 개발한 박사님이 이부경 박사님이라 계셨는데요. 네. 그분은 우울증은 정신과적인 약만 먹어야 될 일이 아니다. 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배고프면 짜증나죠. 예. 신경질 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화기적인, 내과적인 영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균형이 있었을 때 뇌에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고를 문제를 겪거나 빈곤한 사람들이나 혹은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도 중요하다. 네. 이건 무조건 우울증이라고 신경과 안정제 약을 먹이는 게 해결은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약 먹이는 거야 뭐 병원에서 급하니까 먹인 걸 텐데 예. 그게 최선은 아니다. 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이 필요하다면 영양을 공급해야죠. 그렇죠. 네. 먹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책을 세워줘야 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빈곤 퇴치에서 접근한 방식은 네. 우울증이 생긴 아이들이나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그 업사이클링 힐링 아트라 그래서 쓰레기 조개 껍질이나 음식물 쓰레기 말린 걸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고 말벗이 되어줬더니 네. 신경과 약보다 훨씬 좋네. 네. 이러면서 아니 쓰레기도 이렇게 예술품이 되는데 예. 우리는 쓰레기보다 낫지 않냐. 예. 그 쓰레기 같이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데 우리도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예술적인 감각이나 친구가 되어줘서 희망을 주면은 우리도 예술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엄청 위로받으면서 네. 병원에서 주는 신경안정제 약보다 이게 쓰레기 가지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지만 업사이클링은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자원들을 생명과 희망과 가치를 부여해주는 네. 그런 재밌는 놀이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일단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예. 주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4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보건소라든지 3차 진료기관이라든지 또 간호원들이라든지 이 의료 지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이나 또 중소도시에 예. 그게 있으면은 정말 그런 우울하신 분들을 집중 관리를 하는 우리가 주치만 있으면 엄청 마음이 편하죠. 네, 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미리 조절해서 드세요.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음식을 먹고 조절하시면 몸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치 제도를 하면 의료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우울증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주변에서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괜히 이제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냥 다 치워버리고 싶어 이런 말들을
간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네. 이렇게 사인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 그런 말을 들은 경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배려하고 예. 찾아가고. 저도 어저께 저 어머님을 찾아뵀는데요. 네. 맛있는 모시조개랑 또 여러 가지 고단백 음식을 이렇게 가서 사서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해드렸더니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네. 식사를 잘 못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도 환해지시고 기분도 좀 좋아지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자식들이 하고 이 또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식이 없거나 혼자 사시거나 외로우신 분들은 그 마을에서 둘의 정신으로 보살펴 드리는 거. 네. 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 번 시도를 했던 이들이 또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살 시도자나 충동자나 혹은 유가족들의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의 날을 제정해서 유가족들이 다시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진실 씨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동생도 남편도 매니저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위에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럼 1년에 15,000명이 14,000명이 막 이렇다면 이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6만 명. 그럼 그 아시는 분들 주위의 사람들 다 마음에 상처를 갖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잖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지원 구축망, 지지망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최진실 씨는 저한테도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이 그때 제가 그걸 간과하지 않고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사실 그때 제 정신과 의사들 한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그렇죠. 본인이 워낙 유명 인사가 돼서 찾아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요. 또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3, 4차 보고서에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증 문제나 이 자살률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 개발하고 정신건강 증진 예방 활동 또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라. 공고 조치가 들어왔어요. 유엔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공고 조치까지 받은 상황이네. 네. 2011년 9월 19일에서 10월 17일 날 58차 회기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공고 조치 받았는데 그때부터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네.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방송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거 1등이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또 강명순 이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예스 오와 노 질문은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사과로 마무리되어도 될까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스와 노의 비율이 3대7 정도로 나타났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0544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안홍진,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